이른바 부활이라고 좀 부르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12분 동안 전화통화까지 윤 대통령과 당선인이 했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대해서 준비가 좀 돼 있을까요? 지금 외교부와 주미대사 측에서 트럼프 당선자 측과 뭔가 좀 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인가요? 해거티 미국 상원의원과 얘기를 통해서, 사실은 근데 그 전에 우리 정부도 약간 좀 당황한 측면이 있는 게, 누가 될지 알 수 없는 선거에서 사실은 양쪽 다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어떤 향후에 당선됐을 때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좀 애로사항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수가 더 많은 측이 어디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트럼프의 외교 정책, 특히 북한과의 관계, 북핵 문제에 있어서 어떤 돌출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측면에서의 그 가변성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준비를 해왔던 것 같은데, 대통령의 언급도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트럼프 측의 어떤 연이 닿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향후에 트럼프 행정부와 약간 어떤 그 소통의 측면을 좀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트럼프 당선자 측의 전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 중에 확실하게 줄을 대고 있다라고 하는 국가가 과연 있을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로켓을 쏘아 올리는 그런 어떤 경영자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과 이 특별한 네트워크가 있지 않고서는 그게 참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죠.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더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이번 통화에서도 얘기했지만 미국은 산업적으로 재래식 어떤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의 과거 행정 양태를 볼 때 우리 조선업이나 이런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호감을 갖고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생겼기 때문에, 협업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 반도체라든가 이렇게 2차 전지 이런 부분에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 정부가 좀 다독여 나가는 측면, 이런 노력이 좀 세심하게 필요하지 않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 한 1분 정도 있는데 결국 이제 트럼프 이제 FTA인데 관세 부과시키겠다 막 하고 있고, 이제 방위비 분담 북핵 따로 나갈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정말 걱정됩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윤 대통령 집권 전반기 때 너무 미국에만 매달리는 외교를 하거나 균형외교를 포기하면 안 된다, 이런 지적들이 끊임없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너무 지나치게 한미 동맹만 강조하는 외교를 한다거나 한미일 동맹에 집착한다거나 군사적으로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은 걸 지금 전부 다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와버렸거든요. 과연 지금처럼 국정동력이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이런 위기 대처를 할 수 있을까, 일단 걱정된다, 이 말씀 좀 드리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던 것처럼 우리 관세 한 10에서 20% 정도 더 올린다고 하면 62조 5천억 정도 우리가 대미 수출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 상황도 안 좋잖아요. 우린 중국에다 중간재를 수출해야 되는데 중국이 미국 수출하기에도 어려워지잖아요. 중국 물건에 대해서 관세는 거의 한 100% 부과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우린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로 껴있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금 우크라이나 파병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지금 방어무기라고 말하지만 비살상 무기라고도 비살상 무기는 아니죠. 방어무기지만 무기는 무기인 거죠. 왜냐하면 상대편이 쏘는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방어하는 무기이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그거 지원한다는 얘기를 또 오늘도 하더군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에서 그냥 발 뺀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린 뒤늦게 거기에 또 지금 개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들도 있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한미군 방위비 9배 더 늘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공언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땐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나 지지가 필요한데 국민의 신뢰나 지지도 없는 상황이다. 그럼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코를 어디로 끌고 간다는 얘기인가? 이런 복합 위기들을 윤 대통령이 과연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생각하시던데요. 이 혼란이 더 커지지 않도록 윤 대통령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국민의 지지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참고로 속보를 하나 짧게 듣겠습니다. 전해드리면 네. 그 11월에 있을 그 페루에서 열리는 해외 순방에 그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니까 활동을 전면적으로 사실상 대외 활동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겠다라는 입장을 좀 전에 표명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의미는 나중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좀 공기가 무거워서 그런지 마음도 좀 무거워집니다. 김성환 평론가 그리고 김대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